인생 후반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봤던 무거운 짐, 바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생각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나이 또래의 분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안고 사시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얼마나 우리의 현재를 힘들게 만드는지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만 되면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남편한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저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50, 60,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학교에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후회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할 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줄 걸, 그저 성적만 따지며 이렇게 해서 무슨 대학을 가니, 친구네 애는 벌써 학원을 2군데나 다니는데 하고 다그쳤던 제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엄한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불안감을 아이에게 쏟아부은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할 때 좀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걸,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애들 학비는?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잔소리만 늘어놓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손수 음식을 해드릴 걸, 요즘 바빠서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걸, 나도 바빠 다음에 만나자 하고 미루다가 그 친구와 멀어진 것도 후회됩니다. 이렇게 후회는 우리 삶 곳곳에 마치 그물처럼 촘촘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꿔놓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후회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미래의 후회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못해준 게 많다는 후회 때문에 지금도 과하게 개입하려 하고, 내가 그때 이러이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엄마, 아빠,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과거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계속 간섭하게 되죠. 돈을 더 모으지 못한 후회 때문에 지금도 아껴야 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며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고 정작 건강이나 소소한 행복은 놓치고 맙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 좋은 음식 먹고 싶어도 이건 너무 비싸. 친구들과 취미 활동하고 싶어도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하면서 자신을 계속 억누릅니다. 그리고는 또 후회합니다. 젊을 때 좀 더 즐기며 살 걸. 돈만 모으느라 정작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겪는 우울감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 이상이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답했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현재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가 와서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못해줬는데 하고 과거 생각에 빠져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에 남편이 이거 좋아했는데 그때 좀 더 자주 해줄 걸 하고 후회하며 정작 지금의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되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함께 살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후회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책망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정보와 능력 그리고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돌이켜보면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것 같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그냥 회사를 다녔다면 지금쯤 좋은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때 나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주변에서 다들 말렸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분은 20년 넘게 이 후회를 안고 사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도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분과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평생 내가 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안주하다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닐까 하고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선택한 길에 대해서도 후회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자유롭게 살 걸 후회하고 독신인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걸 후회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좀 더 여유 있게 살 걸 후회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가질 걸 후회하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대안적 시나리오 또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을 비교하면서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상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대안적 미래는 항상 실제보다 더 좋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은 항상 장밋빛으로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상상 속의 대안적 미래는 정말로 더 나았을까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의 장점만 보고 그 길에도 분명히 있었을 어려움과 문제들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결혼 정년기에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분과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반대하셔서 결국 헤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죠. 평생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만약 그분과 결혼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이분은 50년을 이 후회와 함께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았을까요? 부부 싸움은 없었을까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분의 좋은 면만 기억하고 있네요. 사실 그분도 고집이 세고 가끔은 제 말을 안 듣고 술도 좀 드셨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로맨틱화라고 부르죠. 선택하지 않은 길은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후회할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의 나, 30년 전의 나, 4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지혜로, 지금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을 보고 왜 이 문제를 못 푸니?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배우지 않았고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푸는 것이 당연한데 대학 교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의 우리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이 떠오르면 그때의 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때 몇 살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아이들을 엄하게 키운 것이 후회된다면 그때의 저를 떠올립니다. 3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남편은 돈 벌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손자 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주변 엄마들은 학원 정보를 공유하며 경쟁하듯 아이를 키우고 매일같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던 그때의 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구나. 내가 나쁜 엄마였던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한 거야. 잘했어. 수고했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혼자 연극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과거의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눈물이 났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사람을 제가 평생 욕하고 질책하고 비난해 왔다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후회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신호입니다. 후회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그것은 다정함과 애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손주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후회된다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일과 가족에만 매달려서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바빠, 다음에, 나중에 하면서 미뤘죠.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멀어지고 연락도 끊기고 그런데 지금 홀로 남으니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때 좀 더 친구들을 챙길 걸, 관계를 유지할 걸 하는 후회가 매일같이 밀려와요. 이분의 후회는 정말 깊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 외로이 지내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지관에 가시면 또래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호회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주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쉬울까요? 다들 이미 자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제가 계속 격려했고 그분은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하고 불편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만 혼자인 것 같고 말을 걸기도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셨고 점점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한 분과 특히 친해지셨는데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답니다. 젊어서 일만 하느라 친구가 없었고 이제 와서 외로워서 나온 거라고. 둘은 금방 죽이 맞았고 서예 교실이 끝난 후에도 차를 마시러 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새 친구도 생기고 서예도 배우고 매주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물론 젊었을 때 친구들이 그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처럼 후회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우리 앞에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의 기대 여명은 20년 이상이고 70대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후회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후회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20대 때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를 후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0대 때 한 선택을 6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40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현명해졌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되어서는 몰랐던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이제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보니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멋진 성장입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은 이제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까진 말 한마디쯤이야 했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것도 성장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단순히 괴로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때 그랬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구나.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아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후회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킨 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많은 일들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잘못했던 일들. 이런 후회는 특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 보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돌아가신 분께 어떻게 사과를 하나.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이제 회복할 수 없어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우리만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죠. 저는 한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답니다. 서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남처럼 살았죠. 그러다 형제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분은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형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형은 세상에 없어요.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형 장례식에 가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후회가 됐어요. 20년을 원수처럼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그분은 형제분이 돌아가신 후 10년을 이 후회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제분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분은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진작에 용서했어요. 사실 형도 잘못한 게 있지만 저도 잘못이 많았거든요. 제가 용서 못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왜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자존심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형제를 잃었는데 저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해하고 넘어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평생 붙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형제분의 사진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연습을 하셨답니다. 형,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나 자신아, 너도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나를 용서해.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한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형이 돌아오신 건 아닌데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형한테 직접 사과는 못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져도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손주와 함께 있어도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못해줬는데 하고 과거 생각에 빠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며 예전에 남편이 이거 좋아했는데 좀 더 자주 해줄 거라고 후회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진정으로 감상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 여행 좀 다닐 걸 하고 아쉬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현재,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채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현재를 즐길 걸, 손주랑 놀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할 걸, 여행 갔을 때 풍경을 제대로 볼 걸 하고요.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만드는 악순환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컵을 손에 쥐었을 때의 따뜻한 감촉, 입안에 퍼지는 차의 향,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과거나 미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차를 마시는 경험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느낌, 피부에 닿는 바람,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눈에 들어오는 나무와 하늘과 구름. 예전에는, 그때는, 만약, 이었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에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감정. 그러면 대화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런 연습을 합니다.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불의 촉감, 베개의 부드러움, 방 안의 온도, 숨을 쉴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 이렇게 5분 정도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가 조금씩 물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과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때 그 일을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현재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6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후회에 집중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 못한 것, 잘못한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는 후회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많고 잘한 일도 많으며 소중한 것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방에 100개의 물건이 있는데 하나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사업도 2번이나 실패하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보냈죠. 부모님께도 효도 못했어요.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돈도 넉넉히 들이지 못했어요. 남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제 인생은 정말 후회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한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2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아도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밤낮 없이 병원을 오가며 간호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매주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 벌초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인가요? 40년 동안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것이요? 그것이 실패라면 성공은 대체 뭔가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부족한 것만, 못한 것만 봤거든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고, 남들은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애들은 못 간다고,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이룬 것, 잘한 것, 소중하게 지켜온 것을 쉽게 간과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 더 잘할 수 있었다고 그것의 가치를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잘한 것이 없을까요? 단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감사 연습은 이런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주가 웃어줬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보는 시각도 바꿔줍니다.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구나 하고요. 7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후회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식,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책하게 만듭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는데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며 끊임없는 자책의 늪에 빠뜨립니다.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점짜리 부모였다면 100점이 아니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70점도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노릇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매뉴얼도 없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인데요.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완전한 게 어떻게 충분해? 더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조금씩 받아들여지더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8번째는 후회를 표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면 후회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있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을수록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빛을 비추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상담사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일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후회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그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해서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 배우자에게 그때 내가 더 이해심 있게 대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 이런 표현은 관계를 치유하고 자신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 얘기를 꺼내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것이 후회를 놓아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 분은 성인이 된 자식에게 편지를 쓰셨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것 같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줄 걸. 그저 공부하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 엄마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어. 미안하다. 자식분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제 미래를 걱정했는지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이해해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요. 이렇게 후회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상대방도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9번째는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이웃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노인 식사 배달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부모님께는 못했지만 다른 어르신들께 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빚을 갚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책을 시작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현재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위안이 됩니다. 둘째, 미래에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적어도 그때부터는 잘 살았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환경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단체에서 봉사하십니다. 젊었을 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무관심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웠는지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또 다른 분은 자녀들에게 예술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이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못 해줬지만 이 아이들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후회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그렇듯이 후회도 시간과 함께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떠오르고 가슴이 아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 특정한 냄새나 음악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다시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후회가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떠오르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연습들을 계속한다면 그 치유는 더 빨라집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연습, 후회에서 배움을 찾는 연습,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 후회를 표현하는 연습,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조금씩 치유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놓아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후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나를 용서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내일은
또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 하면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넌 잘했어.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0대라면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고 60대라면 15년, 20년이 남아 있고 70대라도 아직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후회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나가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 보아요. 후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며 아직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때문에 현재의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되 거기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아닌 감사로, 자책이 아닌 자애로, 과거가 아닌 현재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후회의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